네, 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이전에 장미과 소종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층층나무과 소종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층층나무는 이름이 특이합니다. 층층이 자라는 모양을 보인다고 해서 나무가 1층, 2층, 3층, 층이 보이는 그런 나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층층이 자란다는 뜻은 첫 번째 줄기가 이렇게 윤생으로 자랍니다. 윤생으로 자란 줄기에서 잔 가지가 뻗고 이파리가 붙고 그 위에 꽃이 달리는 이런 모양으로 자라기 때문에 돌려서 줄기가 자라서 이게 모여서 보면 한 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층이 자라고 그 다음 층이 자라고 다음 층이 자라는 것처럼 보여서 층층나무다. 꼭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런 층층이 자라나는 정형적 수형을 가지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층층나무과는 이렇게 정형적인 수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빨리 자라는 속성수입니다. 이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5월에 하얀 꽃이 관상가치가 있는데 삼방꽃 차례로 잘 자란 꽃이 이렇게 나무 위에 덮이기 때문에 관상가치가 높고요. 낙엽, 화엽, 교목으로서 우리나라 전역에 어디에나 잘 분포되어 있고요. 잘 살 수 있고 환경 적응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용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요. 가을에는 붉은 열매가 관상가치가 있다. 여름의 사진이고 요게 이제 다 익으면 이런 빨간색으로 익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층층나무와 유사한 소종으로 같이 산딸나무를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꽃 모양은 많이 틀리게 됩니다. 꽃 모양은 많이 틀린데 같은 과로 생육 형태가 좀 비슷한 편이고요. 산에서 나는 딸기 같은 나무다. 산에서 딸기가 나는 그런 나무다. 이런 뜻인데요. 열매가 꼭 딸기 모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낙엽, 화엽, 교목성으로 5월 달에 하얀 꽃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 이 꽃이 주먹만큼 큰 꽃입니다. 주먹만큼 큰 꽃이 감상 가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꽃잎처럼 보이는 하얀 그런 부분이 포엽이라고 해서 포엽이 주로 우리가 보는 부분이고요. 요 안에 사실은 조그맣게 연두색으로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꽃이 되는데 칸칸이 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칸칸이 발달하게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6월 달에 일찍 딸기 같은 열매가 맺는데 이 열매를 새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조 유치 식물로서 공원에 주로 많이 심는다. 생태공원 이런 데도 꼭 들어가는 식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층층나무과에서 산수유 같이 보실 텐데요. 산수유 나무는 낙엽, 화엽, 교목입니다. 낙엽, 화엽, 관목은 생강나무를 지칭하는 거고요. 생강. 산수유는 낙엽, 화엽, 교목이 맞고요. 키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많이 크지는 않지만 교목 분류에 속하고 3월 달에 노란 꽃과 가을에 붉은 열매를 주로 감상하는 수종인데요. 이거는 전년도에 난 열매가 아직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진에 보이게 되는데요. 가을에 붉은 열매가 맺고 봄에는 3월 달쯤 일찍 잎보다 꽃이 먼저 나는 그런 수종이라서 꽃 감상을 할 수 있는 수종이고요. 산수유를 얘기할 때는 항상 생강나무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꽃의 생김새 그리고 꽃 피는 시기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꽃이 피었을 때는 꽃자루의 길이입니다. 꽃자루 길이가 긴 것은 산수유, 꽃자루 길이가 없거나 짧은 것은 생강나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둘 다 이파리가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 네, 꽃자루 길이로 구분할 수가 있고 열매 색깔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열매 색깔은 생강은 검은 열매가 맺고요. 산수유는 빨간 열매가 맺습니다. 뒤에 보시면 생강의 검은 열매 그리고 산수유는 앞에 빨간 열매 이렇게 되고요. 생강나무 잎이고요. 이것은 생강나무 잎은 세 갈래로 갈라지거나 또는 두 갈래로 갈라지거나 갈라져 있지 않은 하트 모양이거나 다양한 잎이 한 나무에서 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산수유랑 생강은 봄에 꽃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비교를 하지만 과는 매우 틀린 수종입니다. 생강나무는 농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산수유랑 과는 매우 틀리고 그런 친인척 관계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는 봄에 일찍 꽃을 피는 수종으로 같이 묶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서 알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층층나무과의 마지막 흰말채나무 보실 텐데요. 흰말채나무가 최근 들어 시험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조경용수로도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런 수종인데요. 주로 이제 울타리용으로 많이 쓰게 되는 낙엽, 화엽, 관목입니다. 울타리용으로 쓰게 되는데 왜 울타리용으로 인기가 많으냐 하면 줄기의 색채가 붉은색을 띱니다. 줄기가 붉은 색채를 띠는데 아주 새빨간 색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수종이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높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줄기에 이렇게 눈 같은 이거 점 같은 거를 껍질 눈이라고 하는데 껍질 눈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 줄기가 아주 그런 특징이 뛰어난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하얀 꽃과 가을에 하얀 열매가 맺는 것이 특징이더라. 이 점도 매우 특이한데요. 5월 달에 하얀 꽃을 피는 것은 층층나무과 소종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점이고 가을에 하얀 열매를 맺는 게 이 나무만의 특징이죠. 하얀 열매는 보시기가 상당히 드물죠. 그런데 이렇게 얼핏 뭐 말씀드리면 눈알같이 생긴 동그랗고 말랑말랑한 그런 하얀 열매를 가을에 맺기 때문에 이게 독특한 점이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관 수종으로 같이 말채나무 보실 텐데요. 말채나무라고 하는 것은 흰말채나무랑은 생김새가 많이 틀립니다. 말채나무는 교목성으로 키가 아주 크고 수강폭이 아주 넓고 그런 등치가 큰 나무인데요. 5월 달에 하얀 꽃이 피는 것은 비슷한데 검은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이고요. 보시면 가을철에 이렇게 새까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전부터 주마가편이라는 뜻으로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서 더 잘 달리게 한다. 앞마당 안에 이 말채나무를 심으면 잘 돼가고 있는 순탄한 그런 집안에서 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있었다고 해서 고궁이나 이런 고택 이런 데 많이 심겨져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말채가 말채찍이기 때문이에요. 말채찍. 말채찍을 비슷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라서 말채나무, 그 말채찍을 마당 한가운데 심었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미선나무, 쥐똥나무, 소두꽃다리, 이팝나무 여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들은 물푸르나무과 소종들이 됩니다. 물푸르나무과 소종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시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미선나무부터 보시겠습니다. 미선나무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소종이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름이 생소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이고 한국 특산종이라서 시험에는 자주 나왔는데 흔하게 심겨져 있는 나무는 아니고 괴산 쪽에 원산지가 있다고 합니다. 생김새는 개나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개나리는 노란색을 띠지만 이 미선나무는 하얀색을 띤 꽃을 피우기 때문에 하얀 개나리 정도라고 이름이 붙이기도 하고요. 하얀 개나리 같이 생겼고 꽃은 개나리보다는 조금 늦게 핍니다. 4월에서 5월 정도에 잎과 꽃이 동시에 개나리보다는 살짝 늦은 시기에 개화하고요. 낙엽, 화엽, 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나리와 비슷한 수영으로 울타리용으로 사면용으로 쓸 수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부채 모양의 열매를 가진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가을철의 열매 모양인데요. 이렇게 얼핏 보면 하트 모양 같은 그런 열매인데 선녀들이 쓰는 부채에 열매 모양이 생겼다 해서 부채 모양 열매란 뜻에서 미선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개나리와 비교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쥐똥나무인데요. 쥐똥나무는 아주 흔하게 널리 볼 수 있는 주변에서 널리 볼 수 있는 흔한 나무로 도로가, 울타리 이런 용으로 쓰기에 가장 적합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전정, 이식, 공해 이런 것에 상당히 강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거의 죽이기가 더 힘든 정도로 생장력이 좋습니다. 울타리용으로 도로 울타리용, 도로 경계용 이런 것으로 많이 쓰인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낙엽, 화엽, 관목이고 5월 달에 하얀 꽃이 향기가 아주 좋은 꽃이 핍니다. 이렇게 잘 자란 향기가 좋은 꽃이 피는데 주로 이제 전정을 많이 해서 다듬어서 기르기 때문에 꽃감상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전정하지 않고 기르면 꽃의 향기가 매우 좋은 것을 감상할 수 있고요. 쥐똥 모양입니다. 쥐똥 모양의 열매를 갖고 있어서 쥐똥나무라고 부른다. 가을철에 검정색으로 맺더라. 잘 자란 검정색의 쥐똥 모양의 열매 알고 계시면 되고요. 회색 가지를 가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나무 가지가 상당히 회색에 가까운 그런 색을 띠고요. 쥐똥나무와 비슷한 종으로 광나무가 있습니다. 연관 수종에 같이 적어놨는데요. 광나무랑 쥐똥나무는 꽃이나 열매, 줄기, 생김새가 아주 유사한데 광나무는 이파리가 상록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두 개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수수꽃다리 보시겠습니다. 수수꽃다리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수종입니다. 낙엽, 화엽, 관목으로요.
실은 사람 키 이상 정도로 자랄 수 있는 수종이긴 하지만 분류는 관목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에는 관목상 분류로 나옵니다. 4월, 5월 정도에 꽃향기를 주로 감상하는 수종입니다. 꽃의 생김새가 화려하고 향기가 아주 진하죠. 그래서 이게 주 감상 대상이 되고요. 잎은 마주나고요.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해서 이 품종이 유명합니다. 수수꽃다리가 원종이고 이것을 왜소한 품종으로 기른 것이 미스김 라일락인데요. 화분용으로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화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키나 꽃이나 잎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작게 관상용으로 길러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같이 연관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수꽃다리,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수수꽃다리라고 부르더라. 라일락이라고 안 하고 수수꽃다리라고 시험에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팝나무 보시겠습니다. 이팝나무는 이것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심기 시작한 나무로 최근 한 10년 동안에 주로 많이 공원용, 조경용수로 개발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밤나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봄에 5월달 정도에 꽃이 나무 가득히 피게 되는데 나무의 그 이파리 위에 이렇게 듬뿍듬뿍 쌓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밥이 이렇게 쌓여서 밥그릇에 밥이 쌓인 모양처럼 꽃이 난다고 해서 이 밤나무, 쌀밤나무 이런 뜻이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낙엽학엽 교목성으로 주로 가로수 용도로 쓰입니다. 가로수 용도로 최근에 많이 사랑받고 있는 수종이고요. 5월 달에 꽃이 가득 달리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높고요. 가을철에 검은 열매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맺게 되고 단풍이 좀 드는 편이고요. 전정과 공해에 강한 편이라서 환경 적응성이 좋아서 가로수로 쓰임이 좋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층층나무과와 물포래나무과 소종들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단풍나무에서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